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루이즈 맨지오니의 행동을 41%의 젊은이들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병관리청이 미국 내 일부 주를 중점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사람은 한국 방문 시 사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버나비에서 술에 취한 40대 한인 남성이 골프장에서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지하철 치안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주방위군 750명을 배치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250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인종에 따라 임금 지급의 불평등을 조장해왔다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뉴욕시 조사국이 노숙자 쉘터 계약 과정에서의 과도한 연봉, 족벌주의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의 크루즈 배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취한 채 배에 있던 선원들과 다른 여행객들을 공격하고 위협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브롱스에서 SUV 차량이 거리 쓰레기를 수거하던 브롱스 위생관리 직원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루이지 맨지오니의 행동을 41% 젊은이들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에머슨 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의 살인범인 루이지 만지오네의 행동을 41%의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유권자 중 24%는 만지오네의 살인이 다소 받아들일 수 있다고 17%는 완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당파적 차이도 뚜렷했으며 민주당원 중 22%가 만지오네의 행동을 지지한 반면 공화당원은 12%, 무소속은 16%가 찬성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지오네는 지난 12월 4일 뉴욕 미드타운 힐튼 호텔 앞에서 톰슨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과 2급 살인 두 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톰슨의 살해 이후 일부 젊은 세대에서는 만지오네의 행동을 찬양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 테일러 로렌즈는 만지오네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사회주의 교수는 만지오네를 아이콘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한편 만지오네를 신고한 맥도날드 직원은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았고 일부 사람들은 만지오네를 위한 법적 방어 기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톰슨과 다른 헬스케어 CEO들의 얼굴이 담긴 지명 수배 포스터가 맨해튼에 붙여졌으며 헬스케어 CEO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이번 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후반에는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뉴욕시와 뉴저지 지역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나 주말부터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섭씨 14도에서 15도로 12월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온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극에서 내려오는 한랭 전선이 이번 주말부터 기온을 급격히 낮추며 주말과 다음 주 초에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점진적으로 내려가며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4도에서 6도, 화씨 2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약 10도대, 섭씨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며 이는 지난 1월 17일과 비슷한 최저기온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나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비는 빠르게 지나가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한파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크리스마스와 한우카 기간에는 기온이 다시 회복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미국 내 일부 주를 중점 감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곳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사람은 한국 방문 시
사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등이 지정됐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미국 내 일부 주 거주자들은 한국 방문 시 사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17일 중점 검역관리 지역 19개국을 새롭게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검역관리 지역은 검역관리 지역 중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패스트,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검역관리 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네소타주, 미시건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가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Q코드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캐나다 바나비에서 술에 취한 40대 한인 남성이 골프장에서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밴쿠버 인근 버나비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술에 취해 골프장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10월 12일 오후 버나비 마운틴 골프장에서 발생했으며 은모 씨는 상대 골퍼와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을 감싸며 쓰러졌고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골퍼가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은 씨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은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골프장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법정에 출두한 은 씨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는 1월 9일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지난 6월에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른 한인 골퍼들이 골프공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 패싸움으로 번졌고 이 사건 역시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두 사건은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골프장 내 폭력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지하철 치안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주 방위군 750명을 배치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250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주방위군 250명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지하철 내 폭력 범죄가 급증한 이후 지역 경찰 지원을 위해 75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에 결정한 주방위군 추가 배치는 특정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주방위군 배치로 인해 지하철 범죄 억제에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확장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가 지난 3월 처음 배치한 주방위군 750명을 배치하면서 뉴욕시 지하철 범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방위군 배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며 지하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뉴욕주 정부의 5단계 계획으로 인해 지난 3월 이후 뉴욕시 지하철 범죄는 10%의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70년 이후 올해보다 지하철 범죄 건수가 낮았던 적은 단 2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추가적인 안전을 위해 현재 뉴욕시의 모든 지하철 열차 내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잔 오리버 MTA 회장은 호컬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뉴욕시 지하철 안전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인종에 따라 임금 지급의 불평등을 조정해왔다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집단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약 3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최근 대규모 인종차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3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은 뉴욕시 소방국 소속 소방안전점검관들이 2020년에 제기한 것으로 이후 FDNY 직원 약 600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임금 수령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관들은 대부분 유색인종으로 같은 직급의 빌딩국 감시관들과 비교해 연간 약 9,000달러, 최대 20%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빌딩국 감시관의 약 50%는 백인인 반면 소방안전점검관의 70%가 유색인종이었습니다. 이번 소송 합의금은 총 2,990만 달러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균 5,0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방국 노조 회장인 오렌 바르질레이는 이번 합의가 FDNY 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임금 불평등을 바로잡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법무부 대변인은 소방안전점검관들이 주민과 기업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르질레이 회장은 뉴욕시가 여전히 피부색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임금 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방국 대원들이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만큼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내년 가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소방안전점검관들의 오랜 투쟁과 법정 다툼의 끝자락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 조사국이 쉼터 계약 과정에서의 과도한 연봉, 족벌주의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를 관리하는 세금 지원 단체의 최고 경영자들이 막대한 연봉을 챙겼으며 일부 비영리 단체는 여전히 그들의 보수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를 관리하는 세금 지원 단체의 최고 경영자들이 막대한 연봉을 챙겼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숙자 서비스부가 계약한 87개의 쉼터 제공자 중 최소 13곳은 여전히 최고 경영진의 보수 수준을 DHS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의회 재정위원장 저스틴 브레너는 화요일 시의회 공동감시청문회에서 행정부는 공공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시 예산이 실제로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신중하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조사국은 시 지원 계약을 따낸 후 막대한 연봉을 챙긴 여러 쉼터 경영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쉼터 제공단체 캔바의 CEO는 여러 해에 걸쳐 7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에케이시아 네트워크 하우징의 CEO는 2021년 91만 6천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DHS로 하여금 쉼터 제공자의 지출에 대해 더 철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회복지부 커미셔너 몰리 와소우 파크는 조직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기관의 준수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로열 캐리비안의 크루즈 배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취한 채 배에 있던 선원들과 다른 여행객들을 공격하고 위협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그의 불분명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폭스 10일 보도에 따르면 35세 남성 승객 마이클 버질은 엔세나다행 크루즈 내비게이터 오브 더 시에서 행패를 부린 뒤 크루즈 보안 직원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버질은 샌페드로를 출항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승객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2명의 선원들을 거칠게 공격하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선원을 발로 차며 또 다른 선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만취한 버질이 모두 죽이겠다며 복도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쫓기던 선원 중 한 명은 위협하는 버질을 피해 벽장으로 몸을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여행객은 당시 그 복도에 있었으며
버질이 사람들을 너무 세게 때려서 거의 날아가다시피 던져진 것을 목격했다며 당시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선원들은 결국 버질의 손을 집타이로 묶어서 제압했고 구금시켰지만 구금 1시간 만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질의 유가족은 버질은 7살짜리 자폐 아들과 그의 약혼녀와 함께 크루즈에 탑승했고 버질이 한 행동은 전혀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폭스 10일에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보안 직원이 그에게 투여한 진정제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질의 사망에 대한 부검이 기다리고 있으며 FBI는 당시 상황과 사망 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열 캐리비안 측은 숨진 승객의 유감을 표하며 사건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브롱스에서 SUV 차량이 거리 쓰레기를 수거하던 브롱스 위생관리 직원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직원은 두 다리가 부러지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브롱스 사운드뷰의 콜게이트 애비뉴에서 토요타 하이랜더 SUV가 쓰레기차 뒤에 서 있던 32세 위생 직원 아마드 라슨을 뒤에서 들이박았습니다. 라슨은 쓰레기차와 SUV 차 사이에 다리가 끼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부상당한 라슨을 도왔습니다. 사고로 인해 두 다리가 모두 부러져 자코비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장에 있던 운전자는 극심한 공황 장애로 인해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요일 기준 경찰은 사건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아직 어떠한 혐의에 대해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부상을 당한 라슨을 위해 고펀드미 기금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으며 남편이자 새 아이의 아빠인 라슨의 의료비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어제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전문 직종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현대화하고 매년 H-1B 비자 수 제한에서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와 정부 연구기관에 대한 요건을 정리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비영리 또는 면세기관은 쿼터와 상관없이 연중 언제든지 H-1B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학생비자에서 H-1B 비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캡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알레한드로 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프로그램의 개선은 고용주에게 글로벌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이 미국 혁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뉴욕과 뉴저지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주 전역에서 시간당 $15이며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시간당 $16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50로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시간당 $16.50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에는 다시 50센트 인상되며 2027년부터는 북동부 지역의 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은 $15.13로 시간당 36센트가 인상돼 $15.49가 됩니다. 임시직 종사자의 경우 기존 $13.73에서 80센트 올라 $14.53를 받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80대의 개방형 통로 설계 열차를 포함해 신형 전철 차량 435대를 추가 주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 주문을 통해 현재 운행되거나 주문된 가와사키 R11 차량의 수는 1610대까지 증가합니다. 이 중 345대는 현재 A선과 C선,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 철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공사 사장 데메트리어스 크리클로우는 이 새로운 열차는 신뢰성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 시설을 제공하며 이 열차들이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과 보안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방형 통로 열차는 아코디언 형태의 연결 통로로 열차들이 연결돼 승객들의 열차 간 이동이 용이합니다. 현재 C선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뉴욕시 교통공사는 내년 초 G선에서 2대의 새로운 열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연말을 맞아 무료 주차가 실시됩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의회는 16일,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지역 내 모든 미터 파킹 대상 무료 주차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팰리세이즈 팍에 있는 미터 파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이미 16일부터 무료 주차를 실시했으며 내년 1월 2일 오전 6시까지 도로변에 있는 모든 미터기를 대상으로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트리 공영 주차장은 무료 주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